자, 운동의 배신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요거는 저의 이제 가장 가까운 혈육한테 들은 얘기예요. 이게 재미있는 게 저는 이제 운동 광자인데 저희 혈육은 운동 참 싫어합니다. 운동을 엄청 싫어해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고 등 떠밀려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운동을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돼서 운동을 시작했는데 가끔 이제 카톡으로 저한테 이런 카톡이 옵니다. 야, 운동 좋다고 했는데 체중이 또 늘었어. 처음엔 그렇지. 어떻게 할 거야? 근데 뭐 얼마나 실망이 컸겠어. 그쵸. 왜 싫어하는 거를 한 다음에 혈육이 나름 이제 운동 뭐 이런 쪽에 뭐 이렇게 잘 안다고 뭘 했는데 야, 네 말 듣고서 운동 열심히 했더니 체중이 늘었다고. 잘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혈육이지 않습니까? 대충 대답해줬어요. 대충. 뭐라고 대답했냐면, 야, 근육이 늘어서 그래. 그래서 이제 대충 대답을 해줬어요. 이제가 좀 약간 미안한데, 그거 뭐 한 달 정도 운동했다고 근육이 늘어서 체중이 바뀌겠습니까? 뭐 엄청나게 좋은 몸에서 천연 스테로이드가 뿜뿜하시는 분들은 그럴 수도 있죠. 네. 하지만 뭐 저도 그렇고 저희 혈육도 그렇고 뭐 평범한 그냥 뭐 유전자라 그거 뭐 한 2, 3주 한 달 정도 운동했다고 해가지고 근육량이 들어가지고 뭐 그거는 아닌 거죠. 미안하지만 혈육이기 때문에 그냥 귀찮아서 안심시키고 싶었습니다. 네. 하지만 그런 건 없죠. 사실은. 네. 그런 건 없습니다. 이게 근육이라고 하는 게 뭐 두 분 아시겠지만 단기간에 그런 식으로 합성이 돼서 근육량이 늘어나는 게 참 어렵죠. 일반 사람들은 운동 경험이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퇴근하고 가가지고 이런 거 뭐 땡겼다고 근육량이 늘어나고 체중이 늘어난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그건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모두가 겪는 현상은 아니에요. 모두가 겪는 현상은 아니지만 누구한테나 일어날 수 있는 일반적인 현상이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는가에 대한 얘기를 오늘 좀 간단하게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처음으로 이제 이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이제 호소를 하는 게 뭐냐면 극심한 근육통. 근육통이 일어난다는 얘기는 근비대가 일어난다는 얘기죠. 근육이 어떤 이제 그 손상이 입어서 염증 반응으로 인해서 뭔가 약간 초과 회복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라는 그런 내용인데, 요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그 웨이트 트레이닝이나 근력 운동 같은 거 하고 나면 이제 펌핑감이라고 하죠. 그쪽으로 이제 혈류가 늘어나서 좀 커지는 약간 그런 건데, 사실 근데 그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혈액을 그쪽으로 좀 더 많이 보내가지고 이렇게 좀 빵빵해지는 거기 때문에 체중하고는 뭐 그렇게 사실상은 관련은 없습니다. 그렇죠. 특히나 우리가 지방이 늘었을 때 그 절대적인 양도 중요하지만 쉐입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어떤 모양으로 내 살 구성이 돼 있느냐. 이때 중요한 게 근육량이 어느 정도 있는 분들, 그리고 피부 탄력이라든지 그 근육 그 연부 조직들의 탄력이 어느 정도 있는 분들의 그 쉐입이 좋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사실 아름다워지려고 살을 뺐는데 내가 뭐 그렇잖아요. 돌덩어리 3개가 있어서 30kg가 더 들어있어도 내 쉐입만 괜찮다면 무게는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치환시킬 때 아름다움과 무게를 치환을 시킨다면 같은 무게라도 더 아름다운 그쵸? 쉐입에 그렇죠. 그걸 목표로 한다면 그 무게는 의미가 없는 거 아닌가. 근데 이제 문제는 아까처럼 그렇게 이제 펌핑이 돼서 빵빵해져도 체중 자체가 늘거나 뭐 주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단 거울 보면 좀 더 커진 것 같죠. 특정 부위의 운동을 한 부위에 이제 혈류가 몰리기 때문에 생기는 어떤 이제 뭐 그런 현상인데, 사실상은 약간 뭐 이런 현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건 그냥 겉으로 보기에 커져 있을 뿐이지 물리적인 질량 자체가 늘어난 어떤 그런 건 아니라고 이제 볼 수가 있죠. 근데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펌핑보다는 처음에 운동을 안 하다가 헬스장 가서 운동하시잖아요. 몇 바퀴 돌고 나면은 머리 약간 삥 돌면서 살짝 물렁거리는 느낌 납니다, 이게. 이거를 한 방에 세게 겪으려면 크로스핏 처음 시작해 보시면 바로 느끼실 수 있는데, 그거 말고 처음 운동 시작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일반 피트니스 센터, 헬스장 같은 데 가서 이런 거 땡기셔도 약간 머리 아프고 약간 토 나오는 기분 같은 거 약간 느끼실 수도 있어요. 요게 이제 뭐냐면은
이렇습니다. 한 방에 이제 근육 자체에 많은 양의 혈액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게 다른 기관에 공급돼야 될 혈액 자체의 공급이 상대적으로 확 부족해지는 거예요. 운동량이 확 올라가니까. 그러면은 이제 뇌나 이런 쪽으로 또 가야 되는 혈류도 약간 부족하겠죠. 네. 그러면 살짝 어지럽고 살짝 오바이트 쏠리고 약간 뭐 토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이게 근데 문제는 운동을 할 때마다 계속 이런 운동 못 하죠. 이게 계속해서 좋아집니다. 맞아요. 이 현상 자체가. 그리고 전보다 약간 토 쏠리는 강도의 운동보다 더 강하게 운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토가 안 쏠리게 되죠. 점점점 이제 운동이 좋아지는데, 자, 이게 뭐냐면은 이렇게 혈류 자체가 이제 운동을 했을 적에 확 운동화 쪽으로 몰리고 다른 쪽으로다 이제 뭐 이렇게 뇌나 이런 쪽으로 가는 거를 이 대비하기 위해서 몸이 좀 더 체내 수분하고 체내 글리코겐 보유량 자체를 갖다 좀 늘려요. 아, 그렇죠. 글리코겐 중요하죠. 네. 글리코겐 자체가 약간 수분을 포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근육의 펌핑도 그렇죠. 더 되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그게 하나의 그 글리코겐을 더 머금으려는 근육 자체의 노력이기도 하니까. 그렇죠. 이게 이제 운동하면서 내가 잘 버티고 나중에 회복할 때도 되게 이제 필요하고 뭐 이러기 때문에 점점 좀 쉽게 말하면 몸의 창고를 늘려나가는 어떤 뭐 이제 그런 거예요. 근데 요게 현상이 언제 일어나느냐? 여러분들이 이제 아무것도 운동을 모르는 초보에서 운동을 막 시작해서 좀 약간 운동 좀 이렇게 초보를 살짝 벗어날 때쯤 하는 그 과도기 있죠? 그 중간 과정에 이런 현상이 좀 일어나요. 몸에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변화죠. 체내에 있는 수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혈액량 자체를 더 많이 보유를 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똑같이 물을 먹더라도 운동을 하면 더 물을 많이 먹게 되고 물 자체를 갖다 먹었을 적에 어떻게 보면 바깥으로다가 이렇게 좀 많이 막 이것 자체 이것도 되게 원활하게 잘 되고 근육량 자체가 늘어나 조금씩 늘어나거나 아니면 하기 위해서는 이제 글리코겐도 좀 약간 보유량이 좀 늘어나야 되겠죠.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이 같은 강도의 운동을 했을 적에 막 토도 안 쏠리고 좀 약간 잘 버텨낼 수 있는 그런 게 좀 약간 되는 거죠. 요 과정에서는 여러분들이 체내 수분하고 글리코겐량이 늘어나면 체중이 일시적으로 늘어납니다. 뭐가 늘어나고 있으니까. 이때는 여러분들이 체중을 빼주기 싶어서 열심히 운동을 했는데 이상하게 운동을 열심히 했는데 이상하게 체중이 들어요. 요 시기 때 그래요. 요게. 네. 그래서 초반에는 여러분들이 운동을 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두가 겪는 건 아니지만 누구한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요때 요런 체내 수분량과 그다음에 이제 체내에 보유하는 글리코겐량이 늘어나는 어떤 그런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이렇게 체중이 좀 약간 불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때 많이 포기를 해요. 근데 야, 살 빼려고 운동 시작했는데 열심히 운동했더니 체중계 바늘이 늘어났어. 살이 더 쪘네. 몸에서 어떤 성분이 좋아지고 구성이 어떻게 달라지는 거 이런 거 관심 없어요. 체중이 더 늘어난 거야. 네. 이때 여러분들이 첫 번째 이제 배신을 느낍니다. 네. 또 이게 상실감이 큰 게 초반에 운동을 초반에 하면 그쵸. 몸은 힘들지만 신기하게 얼굴살이 좀 잘 빠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이게 특히 우리가 굉장히 얼굴의 쉐입에 굉장히 민감하대요. 그래서 그 미묘한 표정 차이 같은 걸로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내 버리잖아요. 어떻게 그쵸. 보면 거기에 대한 해석 기관이 굉장히 크다는 거야. 내시신경에 그 사람 얼굴 보면서 그 미묘한 변화를 감지하는 게 왜냐하면 이 아기가 있나 저기가 있나 그렇죠. 이거를 알아야지만 그 다음에 내 행동 패턴을 정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게 굉장히 큰 로직이라는 거죠. 그래서 얼굴 찰의 그 쉐입이라든지 그 지방 두께라든지 이런 거에 굉장히 민감하대요. 그래서 누구한테나 칭찬하면 너 살 좀 빠진 것 같아. 이런 소리를 초반에는 맞아요. 굉장히 많이 들은다고 하죠. 근데 그게 일순간이고 그 사실 수분 빠진 거고 그렇죠. 그런 다음에 정체기가 딱 오면서 오히려 살이 찐다고? 나 그때보다 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러면서 그렇죠. 멘탈의 끈이 딱 낮으면서 그렇죠. 안 가. 그렇죠. 이렇게 이게 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제 몸에 있는 수분량, 체액 뭐 이런 것들이 필연적으로 또 증가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운동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운동 자체를 하는 행위 자체는 몸에다 결국에 스트레스 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여러분들이 운동으로 인해서 받은 어떤 그런 스트레스, 손상 이걸 갖다가 회복을 하면서 좋아지는 건데 이걸 갖다 잘 회복해서 뭔가 플러스 알파가 되려면은 몸에 수분 많아야 돼요. 예, 체액 자체가 좀 약간 많아야 됩니다. 그게. 예, 운동을 하면서 몸에서는 자연스럽게 체액 자체를 늘려나가요. 예, 이게 그리고 순환이 없던 몸에 수단 배수 공사를 막 하고 있는 거잖아. 지금 그쵸, 몸에서는. 저류돼 있는 거 순환을 빨리빨리 시키기 위해서. 그렇죠. 이게 지방이라면 문제겠지만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늘어나는 그거는 지방이 아닙니다. 수분이에요. 네, 수분인데 우리는 체중계의 반을 늘어나면은 그 지방이라고 생각한답니다. 네.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이제 운동을 한 다음에 체중을 빼기 위해서 열심히 운동을 했는데 근데 그건 있어요. 체중 자체가 안 빠질 수도 있어요. 근데 허리 사이즈는 줄어듭니다. 내장 지방이라든지 그렇죠. 복부 피하 지방은 빨리 그래도 한 이른 시간에 빠지기 그렇죠. 시작하니까.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그 늘어나는 거는 거의 대부분 다 80-90% 이상은 그냥 수분이 늘어난 거다. 체액 자체가 늘어난 거다. 내 몸이 좀 더 강한 어떤 운동 자체를 견뎌내기 위해서 뭔가 약간 지나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이제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요. 되게 이것도 현실적인 건데, 요거 이제 지난번에 그 다이어트 관련된 어떤 저희 콘텐츠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한번 나눈 적이 있었어요. 사람들한테 요새 스마트폰이 많으니까 자기 운동한 거, 먹은 거 인증하세요 라고 하면 이제 이걸 빼박이잖아요. 적어내라고 그러면 자기의 운동량을 갖다 운동 일치 적어내잖아요. 그럼 실제 자기가 운동한 거보다 한 52% 정도 더한 걸로 적어내요. 네. 근데 자기가 먹은 거 적어내세요 하면은 48점 몇 % 정도는 더 적게 적어낸대요. 네. 근데 약간 사람이 그런 심리가 좀 약간 있는 거죠. 어쨌거나 저쨌거나 여러분들이 이제 그냥 신체 건강한 정상적인 어떤 그런 분들이라면은 운동을 하면 당연히 식욕은 증가해요. 네. 거기에 엔도 플러스 제가 일부에서 말씀드렸던 보상심리. 그러니까 평소 식사량보다 운동을 하고 나면은 진짜 독한 밥 먹고서는 이렇게 관리를 하지 않는 이상은 들어간 대로 먹잖아요. 그러면 나 조금 먹은 것 같은데 근데 자기는 몰라요. 더 많이 먹은 거를. 그래서 되게 현실적인 건데 운동으로 인한 식욕 증가가 되게 큽니다 이게. 네, 이게 되게 굉장히 커요. 그쵸. 저 같은 경우에도 그 결핍이 한번 생기면 너무 때려놓더라고요. 폭식 때문에. 심리적인 거죠, 그건 좀 약간. 폭식 때문에. 그러니까 초반에 저도 이제 굶는 다이어트도 좀 해보고 특히 결혼식 전에 그거 많이 하잖아요. 아, 그렇죠. 와이프가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웨딩 촬영할 때 지금 이제 옷도 맞추잖아요. 근데 방심하면서 엄청 쪄. 본식 때 그걸 입을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한 3일 네. 굶고 나서 와 내가 먹는 게 무서울 정도로 내가 참고 있더라고. 정상입니다. 그 결핍이 네, 그럼 굉장히 커요. 위는 정말 많이 늘어날 수 있다. 위대합니다. 아, 그렇죠. 그렇죠. 1인 1닭을 할 수 있다는. 야, 1인 1닭이라뇨. 1인 2닭 3닭도 하는데. 그러니까 이건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뭔가 약간 그런 어떤 이 보상 심리 같은 것들이 있는데 힘들게 운동을 했는데 식사에 대한 보상 심리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내가 의식적으로 이렇게 제어를 한다고 하지만 조금씩은 타협을 할 수밖에 없는 영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다가 보면은 운동을 시작하셔가지고 이제 살 빼야지 운동 시작하시잖아요. 한다고 하지만 역시나 식욕이 증가하기 때문에 식사량 자체가 소폭 좀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약간 체중이 늘어나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아까 체액 늘어나는 것보다 조금 더 현실적이죠. 그렇죠. 네, 이게 조금 더 현실적이죠. 요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체액 자체가 늘어나고 뭐하고 이런 게 이제 전체 운동 시작한 다음에 좀 약간 체중이 늘어났어요라고 하는 거에 원인의 한 70% 요 정도라면은 이게 제가 봤을 땐 적어도 30-40%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폭식이란 게 무서운 게 그럴 때도 있잖아. 사실 사람이 이렇게 먹다 보면 어우 야 배불러서 못 먹겠어. 이런 느낌이 팍 들 때가 있는데 그 스위치가 없는 것 같은 느낌인 거야. 내가 폭식을 할 때는. 그렇죠. 그냥 들어가죠. 먹어도 헛헛하고 입은 심심해. 배는 불러 죽겠어. 근데 먹을 수는 있어. 이게 너무 무서운 거야. 괜찮은 거야. 그 병든 사람은 못해요. 아픈 사람은 못해. 내가 배불러 죽겠어. 더는 못 먹겠다. 요렇게 느끼는 그 스위치 있잖아요. 게이지 자체를 내가 굶는 다이어트를 하는 순간 이게 하나씩 이게 나한테 가져가는 것 같아. 이 게이지가 없어져 버리는 것 같아. 그래서 굶는 다이어트가 무섭습니다. 저는 맨날 폭식을 하기 때문에. 아니 요새 오전에 보면은 근데 폭식하는데 제일 나쁜 게 그냥 뭐든 조금씩 자주 먹으면 폭식이 조금씩 줄어요. 그게 제일 나쁜 것 같아. 폭식이 줄었으면은 그게 좋은 거 아니에요? 왜 나쁜 거예요? 즐겁지가 않죠. 즐겁지가 않다. 폭식할 때만 쾌락의 영역에서는 좀 그럴 수도 있겠다. 그렇구나. 저보고 맨날 저 식사량 가지고 맨날 뭐라 하잖아요. 숙연해지는 거. 깨작깨작 먹고. 반대로 옛날보다 물을 많이 안 먹고 폭식을 할 때 보면 음식을 많이 때려 먹다가
얘네보다 물을 많이 안 먹는 애서 물을 좀 많이 먹으면 폭식이 줄어. 슬퍼. 자, 오늘 뭐 원장님 어떤 그 개인적인 어떤 욕망과 이런 거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폭식 애호가. 네. 좋지. 자, 이렇게 이제 운동으로 인해서 좀 약간 식욕이 증가해서 체중이 좀 늘어나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더 현실적인 그런 이유가 될 수 있겠고요. 마지막은 요거는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진짜로 다 소량이지만 근육이 늘어나요. 근육이 늘어나면은 그 좀 약간 체중이 살짝 느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 역시 모두에게 일어나진 않지만 누구나한테 일어날 수 있는 일. 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어떤 현실적인 그 원인 때문에 여러분들이 처음에 운동 짱 시작하자마자 초보였을 때 운동해서 한 달, 두 달 정도 됐는데 운동 열심히 했는데 체중이 늘어. 이런 이유 때문에 늘어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운동을 했더니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다. 내가 더 뚱뚱해지는 것 같아. 운동이 몸에 안 좋구나.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오늘 이런 콘텐츠, 이런 그 주제로 그 얘기를 한번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운동 시작했는데 초반에 잠깐 체중이 늘어난다고 좌절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용맹정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가면 그런 거 나오지 않을까요? 뭔가 내 팔을 자극해서 그 뭐 이렇게 3D 고글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정말 음식을 먹고 있는 생각과 이 목 있는 데다가 약간의 감각기 같은 걸 넣는 거지. 뭔가 꿀떡 넘어갈 때 매트릭스 생각나는데? 해서 먹으면 꿀떡 맛도 느껴지면서 향도 느껴지면서 내 목에 목 넘김까지 생기는. 약간 무섭네요. 그게 좋을까? 응? 그러니까 엄청 위험할 것 같은데? 그런 거 있잖아. 내가 이건 뭐 그 노란 딱지 붙어도 어쩔 수 없지만 요즘은 성욕도 그렇게 해결하는 그것도 되게 위험하다고 보는데. 위험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그럼 내 몸에 그 IoT 환경이 정말 친밀해지면 그것도 가능해지지 않을까. 원래 옛날 사람이라 그런지 얼른 안 다가고 성욕은 그렇게 해결할 때 식욕을 그렇게 해결한다는 건 그 음식을 안 먹으면 영양소를 어떻게 아니 그 먹는 거 뭐 폭식이나 이런 걸. 자, 그거는 뭘 건드리면 과연 좋을까? 좀 더 왜냐면 내가 어디서 착안했냐면 폭식할 때 맛을 느끼는 것보다 조금 마시고 이 목 넘김 때문에 쩍 삼키는 그 운동 뭐 이런 얘기인데 갑자기 무슨 먹는 얘기로 갑자기 자 비서 많이 벗어났으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라주세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쇼불량 헬스는 다음 시간에 이어집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